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정말 정 교수가 야고보란 사람을 살해했어? 그인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난번 발표회 일도 있고 해서 경찰에선 아무래도 정 교수에게 혐의점을 두고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루시아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한다더나? 죽었다는 여자가 버젓이 살아있다니. 정 교수가 이때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냐? 제발 그만하세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난 이번만은 네가 실수하지 아니라고 믿었다. 지난번에 이혼한 상처도 컸고 해서 좀 서둘기는 했지만은 이번만은 네 결단이 신중하리라고 생각했었다. 죄송해요. 그래, 그 사람은 아직 경찰서에 있니? 네. 이젠 어쩔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야고보는 수없이 교수님을 협박했습니다. 지난 밤에는 교수님 댁을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뭐 때문에 야고보가 교수님 주위를 그렇게 끈질기게 맴돌았을까요? 또 돈 한 푼 없이 출감한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생겼을까요? 계속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좋아요. 야곱은 내게 끈질기게 위협을 해왔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루시아를 위한 차민 시몬의 작품이라고 떠들겠노라고. 그래서요. 처음엔 그놈 협박에 응하지 않았어요. 루시아를 위한 차민 어디까지나 소품에 불과했고 내 작품 차민 교향곡이었으니까요.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를 표절이라고 절대 운운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끝내 거절하자 결국 그놈은 신문에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번엔 시몬의 의문사가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과거를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렸습니까? 최 형사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표절 문제를 터뜨린 야곱을 죽이면 제일 먼저 누가 의심을 받게 됩니까? 당신이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야곱을 죽이겠어요? 그야 알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런 놈을 죽이겠단 말이오. 그런 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입막음을 할 수 있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방금 입막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뭔가 있긴 있었군요. 내 주위엔 안 그래도 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 발표회 때도 그랬고 더구나 표절 시비가 터진 뒤로 난 구설수가 두려웠어요. 또다시 시몬의 의문사로 신문에 오르내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때 내 제자였던 놈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모습에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돈을 주었던 거요. 교수님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살해된 날이나 시몬이 죽던 날 밤 교수님의 아리바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유감이군요.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어요. 야고보가 죽던 날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몬이 죽던 날은 3개월이 훨씬 지난 일이고 기억이도 없는 일을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왜 루시아가 살아있다는 걸 숨겼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3개월 전에 청평의 별장에서 시몬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셨다던데 왜죠? 그건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님, 우린 교수님의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양심이라고요? 좋아요. 나와 시몬, 루시아의 관계를 다 말하죠. 당신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온 몇 달 후였어요. 시몬이 날 찾아왔더군요. 로열라가 해체된 것은 정말 가슴 아프네. 그동안 자네들 고생이 말이 아니었겠고. 새삼스럽게 그런 위로를 들으려고 선생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난 미국으로 떠나기 전 내 친구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며 자네 장례를 부탁했었네. 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배반할 줄은 정말 몰랐었네. 전 오늘 선생님의 과거를 따지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루시아는 어디죠?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군. 어디 있습니까? 꼭 알고 싶은가? 물론입니다. 루시안 죽었네. 루시아가 죽어요. 정말 루시아가 죽었단 말입니까? 왜요? 전 선생님을 믿었어요. 고아에다 보잘것없는 나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루시아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아를 포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루시아가 죽었다고.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그게 그들의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 그런 사랑 말이요. 난 알고 있었어요. 시몬이 내게로 루시아를 보낼 때 얼마나 매정했었을지. 루시아는 시몬의 생명 이상이었으니까요.
결국 루시아도 시몬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 내게로 온 그녀는 오직 시몬의 장례를 부탁한다는 그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동료 음악인에게 로열러를 맡겼던 거고요. 그럼 교수님께서도 루시아라는 여인을 사랑하셨던가 보죠?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그 말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내겐 구원의 여인 그 이상이었어요. 루시아가 없었다면 교향곡 장민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루시안 루시안 미국에 있는 동안 한순간도 시몬을 잊지 못했어. 몸은 비록 내 곁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시몬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우린 그 때문에 수없이 다투었고, 그러던 어느 날 말다툼 끝에 뛰쳐나가는 루시아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루시아는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렸어. 그러나 그녀는 기억을 잃어버리고도 끝내 시몬이 즐겨 켰던 바이올린 선율만은 잊지 않은 그녀 때문에 난 정말이지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서미정이를 알게 된 거예요. 동병상련이랄까. 그 여자 또한 이혼의 상처가 있어서인지 우린 쉽게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내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해해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내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는 내게 그야말로 위안이었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루시아를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까? 당신 같으면 한때 절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 땅에 버려두고 오겠어? 평생을 오빠처럼 돌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시몬 루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난 시몬을 루시아에게 데리고 가고 말았어. 이젠 그녀로부터 벗어나고픈 홀가분한 심정으로 말이에요. 루시아, 나 시모냐? 왜 말이 없지? 날 모르겠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자네가 알고 있는 루시안 이미 죽었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뭐라고요? 이게 선생님을 믿었던 결과란 말입니까? 할 말이 없네. 하지만 나도 루시아에게 최선을 다했네. 이제 루시아를 어쩌실 겁니까? 역시 그렇군요. 서미정 교수 때문인가요? 부인하진 않겠네. 선생님도 루시아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했었지. 하지만 루시아는 오직 자네만을 사랑했었네. 나와 루시안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였어. 루시안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 이젠 루시아가 필요 없는 여자란 말씀이신가요? 루시안, 내 아내였던 루시안, 내 곁에서도 오직 자네 생각뿐이었네. 자네 같으면 그런 여자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나? 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억지야. 사랑엔 억지가 따르기 마련이죠. 루시아와 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 사이에 끼어든 선생님은 그건 억지가 아닌가요? 선생님을 잘못 본 제 자신이 원망스럽군요. 다시 올 그땐 루시아를 데려가겠습니다. 시몬을 본 것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드레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야고보가 죽기 바로 전에 만난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는 야고보가 교수님한테서 돈을 뜯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야고보의 매매 계약서에 연락처가 안드레로 돼 있는 것만 봐도 추측이 어렵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교수님한테서 돈을 뜯어낸 사실을 몰랐다고 근데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야고보를 죽인 범인이 정병환이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돈을 준 날 밤 죽이지 뭐하러 며칠 뒤에 죽였겠어요. 암만 해도 난 그렇다면 최 형사님은 뭐 따로 짚히는 게 있으세요? 안드레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사건 당일 밤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요. 몇 년째 심부전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부인을 간병했다는 같은 병실 환자들의 증언도 있고 아무래도 꺽쇠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꺽쇠라니요? 야고보한테 차를 빌려준 감방 동기인데 그 놈이 야고보의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시몬, 요한, 야고보, 로율라 현악 4중주단의 세 멤버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정병환이가 그들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씀이세요? 강 기자 말대로 시몬과 야고보를 정 교수가 죽였다면 뻔히 수사망이 자신에게 뻗칠 텐데 그걸 모를 정도로 정 교수가 어리석을까요? 아 잠깐만요. 나 전화 좀 걸고 올게요. 듣고 보니 그렇단 얘긴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 교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글쎄, 그럴까? 확실합니까? 네. 야고보가 살해되던 날 밤 분명히 난 정 교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 교수의 빌라에서 두 분이 같이 밤을 보내셨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근데 왜 정 교수는 서미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안 했을까요? 저에 대한 그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겠죠. 아, 네. 시몬이 죽던 날도 정 교수와 함께 음악회에 가셨다고요? 네. 정 교수와 가까운 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리바이를 증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알아요. 하지만 정 교수나 나나 음악계에선 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날 음악당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조사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근데 왜 이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기도 해요. 한 남자에게 철저히 속은 제 심정을 최 형사님이 아실 수 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난 할 일을 끝냈으니 돌아가겠어요. 만약 더 조사하실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정 교수는 만나지 않고 가시겠습니까? 여기 온 것만도 정 교수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강 기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정 교수와 내 명예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이젠 속이 시원하겠군요. 그건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로열라 멤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것뿐이었어요. 그 점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강 기자가 음악 담당이라니까 묻겠어요. 그 시몬이란 사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쓴 하찮은 바이올린 소품이 어떻게 정 교수의 찬미라는 작품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죠? 찬미가 대단한 작품이란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의 모티브는 역시 시몬의 것이었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럼 강 기자는 정 교수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지만 역사상 천재 작가들도 그런 경우는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작품을 모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경우겠죠. 편견이 심한 사람이군요. 그럴 만도 해요. 아직 젊으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해요. 정 교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몬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말이죠. 물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자네도 시몬과 야고보를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누샤를 선생님께 보내라고 충고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시몬보다 선생님께서 누샤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린가? 사실 저도 시몬 못지않게, 아니, 시몬보다 더욱더 루시아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사랑을 차지하기엔 난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차지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루시아를 선생님께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전 시몬을 설득했습니다. 루시아가 과연 누구 곁에 있는 게 행복하겠느냐고요. 결국 시몬은 루시아를 포기했습니다. 전 루시아가 떠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더 불편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랬군. 그런데 요즘 들어 전 선생님께 실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몬이 청평에서 루시아를 만나고 돌아온 후 선생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몬은 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루시아를 버리고 서미정 씨와 결혼하기로 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루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을 평생 바치겠노라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을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자네 혹시 내가 시몬을 죽였다고 생각하나? 어쩜 13년 만에 찾아온 제자들이 하나같이 내가 자네들한테 그렇게 못된 선생이었나? 야곱은 물론 나쁜 녀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라고? 내가 야고보까지 죽였단 말인가? 사람 잘못 본 게 자네가 아니라 바로 날세. 난 그래도 야고보 살인범으로 자네를 의심 없는 경찰들한테 자네를 두둔했었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도대체 이러는 속셈이 뭔가? 야고보가 내게 돈을 뜯어간 사실을 끝까지 모른다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지?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아, 정말 아리송하네. 진짜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됐군. 야고보 사건은 어떻게 돼가? 꺽 생각하는 사람 찾는다고 최 형사 잠복 근무 중이래. 아주 진이 빠진 눈치더라고. 경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시몬의 죽음은 정말 의문사로 막 내리게 생겼어. 의문사? 혹시 시몬이 죽은 장소에서 뭐 특별하게 발견된 거라도 없대? 아무것도 없어. 유품이라고 해봐야 지갑하고 동전 몇 개뿐이었으니까. 나가자. 답답하다. 맥주 한잔 하자. 어? 가만 있어봐. 왜? 바이올린.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인 또 바이올린 하나만 든 채 말없이 떠나버렸죠.
첼리스트 지수건님 말에 의하면 시몬이 마지막으로 떠나던 날 바이올린을 가지고 갔다고 했어. 그런데 시몬의 바이올린은 분명히 첼리스트 안에 있었잖아. 맞아. 카페 첼리스트 안에 있던 시몬의 바이올린. 그건 누가 갖다 놓은 거였지? 언니, 이 바이올린 어떻게 된 거죠? 솔직히 물어봐요. 내가 시몬을 죽였냐고. 그 사람 죽을 만한 사람 아닌가요? 한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엉망으로 짓이긴 사람이니까요. 나쁜 사람. 나 시몬과 오래오래 같이 살길 바랬어요. 나이가 들 대로 들어서 자식과 남편 걱정에 찌들어 사는, 그래서 아주 주책 없고 염치 없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시몬이랑 같이 있길 바랬어요. 그런데 난 그런 평범한 꿈을 이룰 수 없는 여잔가 봐요. 당신 나한테 목숨 같은 사람이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떠나겠다고? 그렇게 쉽게? 당신이 떠나고 나면 난 그만. 제발 떠나지 말아요. 당신은 달랐어요. 필요하면 왔다가 서슴없이 떠나버리는 그런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본 거죠? 그렇죠? 왜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정말로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당장 꺼져! 가버리라고! 어디까지 따라올 작정이지? 돌아가 그만. 어디로요? 지숙이가 있던 곳으로. 거긴 당신이 없어요. 이러지 마. 지숙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괴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3년 동안의 우리의 생활이 당신 생각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난 아니에요. 그래요. 난 언제나 당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돌아가 제발.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다시 오겠다고. 적어도 당신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기대만을 깨트리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러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 당신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분명히 해줘요. 돌아오실 거죠?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 해줘요. 난 돌아오지 못해. 기다리지 마. 그게 우리 두 사람에게 최선의 길이야. 난 지금 그런 말 안 들려요. 돌아오실 거죠? 이러지 마 제발. 당신이 떠나고 나온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건가요? 난 그 말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요. 난 돌아갈 수 없어. 그건 지숙이도 잘 알잖아. 내겐 루시아밖에 없어. 루시아. 돌아가 그만. 루시아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루시아라고 했어요? 돌아가란 말이야. 루시아라고? 루시아! 그만 마셔 언니. 내버려둬요. 이러면 언니 자신만 파괴될 뿐이야. 그래. 이제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야. 언니 강한 여자였어요. 아니야. 난 누구보다도 약한 여자야. 사는 게 뭔지 이런 게 사랑일까? 영기 씨는 이해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법을. 글쎄. 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한테 시간이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하지만 언니는 시몬이 돌아온다는 약속만 했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렸을 거야. 그건 집착일 뿐이야. 아니야. 내가 언니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루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루시아가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군. 그래. 하지만 서럽도록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결국 이 모든 비극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데도 말이야. 그런데 난 아직도 정병환 교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잊어버려. 영기 씨 그동안 고마웠어. 미안하고. 어쭈 고맙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야 이제 철들었나 보다. 강혜린 씨죠? 네. 그런데요? 저는 안드레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02 6편으로 뉴욕으로 출국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속히 출국 수속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02 어떻게 나한테 간단 말도 없이 떠날 생각을 했죠? 가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미안해. 속히 그리고 출국 수속을 고마워.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한테 그런 인사치레나 듣자고 나온 게 아니에요. Passengers on Korean Air flight number 027 왜 경찰에서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줬지. 그건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서미정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살인자란 오명은 벗어야 하니까. 난 그걸 짐작하고 있었어. 야고보가 죽던 날 밤 어딜 갔었죠? 난 당신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당신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곱은 끈질긴 놈이야. 언제 가지고 날 물고 늘어질 그런 놈이지. 그래서 죽였나요? 시몬은요? 시몬이 죽던 날 밤도 당신은 음악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어요. 어딜 갔던 거죠?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당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난 시몬이 루시아를 찾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한 길목에서 시몬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시몬은 혼자가 아니었어. 그를 쫓아오던 여자가 있었어. 둘은 한참을 싸우더군. 그러다 우연히 시몬이 떨어지고 말았어. 하지만 시몬은 죽은 게 아니었어. 시몬과 야고보, 그들이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불편했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미스터리 멜로 제15화 엄정화의 잃어버린 사랑 5월 27일 밤 9시 5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